오늘도 한국의 기분 좋은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한국국방위원회가 발표한 한국군의 극초음속 미사일 초강대국 한국의 위험. 2000년대부터 꾸준하게 이어진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첨단 기술력으로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2004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적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군요.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기록은 이렇습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렉체 램제트 추진기관 개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하이파 퓨전형 극초음속 핵심 기술 응용 연구 실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초고속 공기흡입 엔진, 특화 연구실 설치를 통한 각종 관련 연구의 성공적인 수행 성과 기록. 또한 한국은 이미 2018년부터 마하오 이상의 지상 발사형 극초음속 비행체를 개발하고 있는 게 밝혀졌으며 2020년부터 본격적인 시험 계획, 2023년까지 비행시험을 완료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방위원회가 발표한 극초음속 미사일의 예상 스펙은 어느 정도일까요? 한국군의 새로운 기술력, 공기흡입식 형태의 스크램제트 엔진을 채용. 스크림제트 엔진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공기의 속도를 초음속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추력을 얻는 방식입니다. 다음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이론적으로 마하 15 정도까지 속도를 낼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마하 10 이상의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방위원회의 발표를 보듯 한국군이 개발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궁극적으로 마하 15를 목표로 하고 있군요. 이 정도 성능의 괴물 미사일이 개발되는 순간 중국, 일본의 요격용 방공망으로는 한국산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즉, 중국, 일본은 한국의 미사일 범위 내의 모든 도시가 포함되며 절대 방어 불가. 한국군은 전투 상황 시 즉각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해 주요 시설을 초토화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현무사 미사일과 함께 한국군의 새로운 전략 무기가 탄생한 상황. 초강대국 한국이 미사일을 개발할수록 중국과 일본은 더욱 두려워하고 있군요. 극초음속 미사일은 지정학적 핵심 요소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초강대국들의 군사력 순위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전 세계 어디든 1시간 이내에 타격이 가능한 초강대국의 무기, 비대칭 전력에서 가장 핵심적인 무기인 극초음속 미사일은 주변국들 상대로 미사일 맞대응 전략을 추구하는 한국에게 가장 적합합니다. 이번 국방위원회의 발표는 한국의 자주 국방 능력과 한국의 고유 기술력으로 이 정도 수준의 미사일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의도가 분명하군요. 일본은 영원히 개발할 수 없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한국이 보란듯이 개발에 성공하자 일본 네티즌들은 평소보다 더욱 초조해하며 두려워하고 있군요. 군사계 스레드에 올라온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입니다. 한국이 개발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이런 소식을 일본의 입장으로 읽으면 전혀 행복하지 않다. 또한 게시글 내용을 읽어봐도 무엇을 위한 미사일인지 용도를 전혀 모르겠다. 한국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생산한다는데 만약 한국이 일본 전역에 닿는 사정거리를 가진 초음속 미사일을 배치하면 경우에 따라서 정말로 일본에 발사할지도 모른다고. 전 댓글에 대한 답변. 한국이 미사일 생산량을 늘리는 건 일본에게 지옥이다. 한국의 미사일은 분명히 일본을 위협하는 데 사용될 거야. 야마나시, 사이타마, 요코하마를 포함한 간토 지역이 위험하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일본의 미사일 개발을 막아서는 미국이 원망스럽다. 억울해. 한국 상대로 굴복하는 미래는 절대 싫어. 핵미사일이 없으니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싶다는 발상. 그 발상의 최종점은 초음속 미사일 개발이라고. 그렇다면 한국이 원하는 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자. 일본의 안전을 위해, 평화를 위해 필사적으로 저지해야 한다는 결과가 성립한다. 전 댓글에 대한 답변. 한국은 미사일을 멀리 날릴 수 있는 장거리 기술 따윈 필요 없지. 녀석들에게 원수는 북한과 일본밖에 없으니까 그런 기술 없이도 충분한 사정거리에 들어있어.
일본이 초음속 미사일의 표적이 된다면 규슈 북부와 후쿠오카가 목표물이 될 것. 한국과 멀리 떨어져 있는 센다이에 거주하는 나로서는 무척 다행일까나.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의 속도를 마하십이라고 한국은 밝혔는데 현실에서 그 정도 속도를 낼 수 있을까? 아니면 순간적으로 라든지 일정 시간 한정으로 낼 수 있는 느낌인지 정확한 성능을 알 수 없다. 그리고 탄도 궤도에 오른 시점에서 연료가 바닥나면 관성 비행을 하는 것 같은데 관성 추진 시스템 기술을 한국이 보유하고 있다고. 전 댓글에 대한 답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초음속 미사일은 램젯 엔진이 필요해. 램젯 엔진을 개발하는데 고성능인 풍동도 필요하고 게다가 풍동뿐만 아니라 연소 유체 시뮬레이션 기술도 필요해. 한국은 같은 돈을 들여도 전차의 파워백은 자국화조차 안 되면서 미사일 개발은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이웃나라 무기의 광범위함을 적어보자. 항공모함 건조 계획, 스텔스 구축함, 6척 건조 예정, 잠수함, 1척 진수 완료, 6척 건조 예정, 핵 잠수함 건조 계획, KF-X 전투기, 무미익 스텔스 전폭기 개발, 탄도 미사일,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른 사거리 연장,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돈과 연구개발 인재가 이웃나라에는 너무 흔해 보여. 전 댓글에 대한 답변. 돈이 있어. 3000톤급 잠수함, 스텔스 전투기, KF-X, 미국의 B2 같은 스텔스 폭격기, 일본을 상대하는 항공모함. 이렇게 보면 현실성은 없는 것 같지만 야초에 한국이 일본에 공격을 가하는 상황은 없다. 하늘에서는 항공자위대의 승리, 바다에서는 해상자위대의 승리. 초음속 미사일 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러시아처럼 레이더 감시 시스템, 미사일 발사 제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운용 기술이 없으면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닌데. 마하10의 초음속 미사일 포기를 부리는 이야기다. 그런데 한국은 마하3이 넘는 비상체가 온도가 300도 이상이 되면 폭발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건가요? 이번에도 현무 미사일처럼 알루미늄으로 만들 거야.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허용하는 건 사이좋지 않은 이웃 주민이 총기를 장만하는 것과 같다. 랄까, 일본을 비롯한 다른 주변 국가들까지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녀석들이 말하는 개발은 언제나 다른 나라로부터의 기술 이전이다. 국내에서 조립했으니까 한국 기술로 만든 한국형 미사일이라고 언제나처럼 허풍을 떨겠지. 일본의 GHQ 평화헌법 조약 존재한다고 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니까 괜히 이런 스레드를 게시해서 화가 나게 만드는 거냐. 미사일 개발이 완료되면 그 시점부터 일본은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을 거야. 그러므로 일본의 헌법 개정은 필수적. 스가 총리의 결단이 필요해. 비슷한 성능의 미사일을 일본도 보유하게 되면 한국은 순식간에 붕괴된다. 전 댓글에 대한 답변. 한국산 극초음속 미사일에 허용 카드는 없어. 국제적으로 신용 없는 나라가 위험한 무기를 마음대로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미 개발한 미사일은 아메리카 씨에게 강제 압수당하는 결말. 일본보다 빨리 개발되어서 인터넷 질투. 일본은 개발 포기하니까 또 한국에 추월당하네. 전 댓글에 대한 답변. 초음속 미사일은 요격 미사일, 패트리어트를 완전히 무효화시킨다. 분수를 안다는 것은 일본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4만 톤급 항공모함에 7천 톤급 구축함에다가 초음속 미사일까지 개발인가. 새로운 무기 개발을 한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하는 게 부러워.